리스테이킹에는 두 종류가 있어. 아니 근데 역사는 반복되고 그렇지. 그게 존나 우리가 그치. 모르는 그리고 방식으로 항상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터지기 그치. 때문에 그러니까 모기지가 위험했던 거는 중앙마에서 숏을 잡고 뭐 모르겠고 내 돈 그래. 가져가 했지. 모기지도 이제 그때 그 아이디 브로커 하는 애들 행복했어. 그래. 아 그거 얘기도 좀 하자. 그 LST 그거 관련된 거 뭐 사고 있어? 나는 라이도랑 FXS 봤거든. 라이도를 왜 사? 라이도 안 사? 라이도 몰라서 보는 거야. 나 진짜 몰라서 보는 거야. 라이도는 아예 그 나도 몰라. 리스테이킹 메타랑 아예 동떨어져 있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 난 그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나 이더파이 그냥 오히려 애들 대척 받은 지점에 있다고 보면 돼. 개척지. 그 대척 지점에 있다고 보면 아, 돼. 그래? 그러니까 그 먹히는 네거티브야. LSD 네거티브는 LRT한테 먹히는 네거티브.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연결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근데 요즘에 또 보면은 근데 어차피 그걸 그러니까 라이더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 맞아. 요즘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약간 여론도 많이 나오고 LDO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약간 라이더도 최근에 그 DBT 런칭하고 이제 슬슬 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이제 리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라이더를 감싸먹는 네거티브. 그렇지. 그러긴 하지. 뭐 그럴 수 있지. 그거는 그럴 수 있지. 맞아. 그 최근에 한 게 리퀴드 스테이킹 하는 프로토콜들이 수익 내는 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그 스테이킹 하는 게 있고 언스테이킹 하는 게 있잖아. 그 언스테이킹을 일부러 막아놔. 그래서 이제 스테이킹 아니면 그거를 약간 펜딩을 해놔. 그러면은 스테이킹 하면서 LST는 계속 풀리잖아. 그러니까 LST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태깅이 자연스럽게 안 맞춰지고 얘네가 그거 맞추면서 내가 잘 몰라 진짜 몰라서 돈이 물어보는데 LST 그 공급이 안 맞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야? LST가 시장 계속 풀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가?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해. 그럼 LST가 나오잖아. 아 오케이. LST는 뭔지 알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그럼 내가 넣어놓은 것만큼 넣어놓은 거에 대해서 그 이자 풀려 먹는 거 같은 거 뭐 디파이 예전에 그 뭐 AM 넣어가지고 뭐 그 뭐야 스시 토큰 나오는 거 뭐 똑같은 거잖아. 뭐 아니 달라. 비슷하긴 함. 그 어떻게 달라? 리스테이킹에는 두 종류가 있어. 이제 하나는 LST를 가지고 와서 이제 스테이킹하는 방식. 하나는 이제 네이티브 리스테이킹, 그 이더리움 노드를 돌리면서 리스테이킹을 하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LRT들은 그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실행을 그 둘 중에 이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지. 막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 원이시처럼 이거 저 최적화된 것들 뽑아가지고 준다.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그 LST를 받아가지고 리스테이킹 해주는 애들입니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뭐 다른 애들은 우리는 네이티브 리스테이킹 해주는 애들입니다.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막 다 달라. 근데 이제 LST 리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 캡이 있어. 아이겐 레이어에 이제 한도 캡이 있어. 왜냐면은 그 특정 LST 몰려서 예치되면은 이제 걔네들이 그 모든 의사결정권 뭐 가져가고 중앙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아이겐 레이어가 일부러 막아놨어요. 이제 그러고 운영을 했었는데 네이티브 리스테이킹은 반대로 그냥 캡이 없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노드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더 구현하기가 빡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네이티브 리스테이킹을 처음에 지원했던 데가 이더파이야. 그래서 걔네가 막 그 TV를 엄청 막 쌓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더파이에다 입금을 하면은 이더리움 노드를 거쳐가지고 리스테이킹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나름 퓨어하게 하려고 해. 그래서 언스테이킹 기능도 빨리빨리 마련을 해놓고 하지. 근데 이제 그 빠르게 그냥 런칭하려고 LST 리스테이킹 그냥 그 LST 주세요 우리가 대신 넘길게요 하는 애들은 그냥 일단 빨리 만들어 놓고 억지로 약간 뭐 못 빼게 막아놓고 약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애들 많이 본 거고. 아니 그러니까 LRT뿐만 아니라 LST도 그래. 그치 대부분. 그냥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LST 먹힌다는 말이 그러니까 LST가 그렇게 했는데 그 LST 유틸리티가 생기니까 그걸 LRT가 그 수익을 이제 약간 먹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LST의 유틸리티가 뭐야? 원래 없었지. 근데 근데 이제 원래 없었는데 이제 리스테이킹 생기면서 이제 하나 생긴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치 그런 느낌인 거지. 이자로 받은 걸 다시 거기다 넣으면 또 이자를 더 주는 거네. 이자를 받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테이킹한 거에 대해서 LST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수증 받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또 스테이킹하면 또 그 맞아. LRT를 줘. 거냐? 추가 일대가 LRT를 또 줘.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
이더리움을 예치하면은 그거에 대한 LST를 주고. 영수증 토큰을 주고 맞지. 그 영수증 영수증을 토큰을 갖다 주면은 알겐레이어 예치하면 영영수증 영영수증. 영영수증 좋네. 둘러. 나는 그 아까 이게 그거야 서프라임. CD 그러니까. CLO CDOC 너 그걸 크레딧 수업이잖아. 몰라. 크레딧 수업이야? 그거 가지고 안 그래도 이거 가지고 EF 친구들이랑 얘기하긴 했었거든. EF가 뭔데? 이달리 파운데이션. 이달리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들이랑 얘기를 하긴 했거든. 뭐래? 뭐 그러니까 그 뭐랄까 좀 이제 정말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중에서도 이제 퓨어한 애들은 그거 완전 위험한 거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 그나마 좀 이제 중도의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럴텐데. 근데 그럼 그거야? 알겐레이어가 잘못했다 이거야? 응. 알겠네요. 완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수 있지. 뭐 근데 뭐 금융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있어. 비탈리도 처음에 그 뭐라 했었어. 알겐레이어 나온 거 보고 이제 뭐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거고 크레딧 수업이나 뭐 디폴트나 나 이랬던 것처럼 결국 경세 보면 근데 디폴트는 안 나는데. 디폴트는 안 나. 경세 보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슬래싱이 과도하게 발생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열심히 개발 중이고 알겐레이어에서 그러니까 난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역사는 반복되고 그렇지. 그게 존나 우리가 그치. 모르는 그리고- 방식으로 항상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터지기 그치. 때문에 그러니까 모기지가 위험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 기초자산이 없던 없었으니까. 집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뭐 대출을 받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버블이 껴버렸잖아. 아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LRT도 없던 것도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이 나온다니까. LRT LST 그거 내가 봤을 때 그게 나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이게 아직 검수 아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그렇지 이제 초입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불장되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을 것 같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드나. 이들 나 잘 몰라. 이드나라고 나 그런 거잖아. 에테나라고 걔네들도 골 때려. 뭔데? 걔네들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발행하냐면은 그 ST 이스를 이더리움을 누가 이제 예치를 하면은 그 자산으로 반을 딱 띡대. 그래서 절반은 ST 이스를 사. 그리고 절반은 바이낸스로 보내.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숏을 잡아. 그래서 이렇게 그 바이낸스에서 줘. 펀딩 심지어 아베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낸스에서 줘. 바이낸스에서 숏을 잡아. 바이낸스 혹은 바이낸스. 왜냐면 펀딩 먹으려. 펀딩 먹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어찌됐건 해칭 상태잖아. 거기에 맞는 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그걸 해칭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그런 구조 보면서 딱 생각이 든 게 나는 이거 시야를 더 넓게 봐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풀리 온체인이라고 막 할 수가 없는 세상에 왔어. 뭐 그런 얘기들은 사실 빌더들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 컨슈머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그러니까 굳이 금융이 아니더라도 보완적인 성격으로 가는 게 나아. 보완적인 성격으로 간다 했는데 금융이 어떻든지 그 가장 보완적인 거는 사실 풀리 온체인이 가장 보완적인 건 맞아. 그치. 왜냐면 세틀먼트가 됐든 그 클리어링이 됐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경색이 올 수 있는 지점이 더 커지는 게 결국에는 거기에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거를 그럼 결국에 휴먼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과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알겐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온체인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에 이상한 것만 덜 붙인다면은 그게 좀 덜 생기는데 그러니까 알겐레이어는 그게 되게 중첩이 많이 되어서 중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이제 이스나는 대놓고 그냥 아니 근데 나는 에타나는 오히려 말이 그러니까 긍정적? 아무튼 말이 되다는 게 어쨌든 그 CX들의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줬으니까 거기서 이제 펀딩 다 엄청 많이 받았어. 부가가치가 거기서 생기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그거는 이제 뭐 내일 이제 토큰 런칭이거든. 나나해? 막나해? 안 했어. 그냥 할 거야. 뭐 중앙마에서 숏을 잡고 뭐 모르겠고 내 돈 가져가 했지. 일단 뭐 받으면 좋지 뭐 뭐든 간에. 맞아. 무기지도 그 붕괴 전에 넣으면 된다. 모기지도 이제 그때 그 아이비 브로커 하는 애들은 행복했어. 그래. 샴페인 터지기 전까지 다. 아니 1929년 그 개츠빅 위대한 개츠빅인가? 그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대공황 전에도 사람들 행복했어. 그래. 다 파티하고 그랬어. 뭐 대공황이 터지는 것 뿐이지. 그거 빅쇼트 보면은 그래 얼마나 좋아. 아이비 애들 샴페인 터뜨리잖아. 그래 샴페인 터지면서 이제 같이 터지는 거니까 뭐 좋은 일이야. 어차피 인간은 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잘 나가야지. 난 지금 전재산 베팅했어. 진짜로? 아니 그냥 아니 내 공공이 생각해본 게그 웨이트 마켓에서 그냥 포인트 사면 안 돼? 그래도 돼. 다 비슷비슷하네. 아 근데 포인트 마켓에서 사면은 자본이 묶여. 자본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알겠네요. 그 포인트를 사는. 대신 그만큼 더 많이 주지 않나? 요즘에 세상이 많이 빨라졌어. 난 몰라. 웨일즈 마켓이라고 포인트랑 상장 전인 토큰들 이제 장외 거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 이 포인트 얼마에 팔래요? 개당 막 이렇게 올려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사려고 하는. 그걸 어떻게 써? 그걸 어떻게 트러스트하고 사는 거야? 그 담보금을 맡겨 둘 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그만큼 가치의 토큰을 가져와야지 이제 그 담보금을 가져갈 수 있고. 근데 뭐 토큰이 올라버리면 그거 안 하고서 땡치고 튀면 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담보금을 더 많이 맡기지. 그래서 자본 효율성이 안 좋다는 거지. 사는 사람은 상관없잖아. 사는 사람도 똑같이 이제 맡겨야 되니까 담보금. 그래? 그러니까 둘 다 맡겨놓은 상태로 나중에 이제 토큰 런칭하면은 이제 정산하고 정산하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그래 그래야지 말이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믿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여기에 신용이 없다는 게 문제야. 크립토 마켓이 지금 약간 디파이가 정체된 게 신용이 없는 거 같아. 기업 박스도 화이트 리스팅 다 해야 돼. 기업 박스 근데 난 되게 좋게 보는 게 뭐 화이트 리스팅 하는 건 하는 건데 걔네들은 그 기업 박스라고 이제 랜딩 프로토콜인데 레버리지 일드 파밍 프로토콜이야. 레버리지 일드 파밍. 그래서 걔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AA 써가지고 그 신용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이제 차입자랑 대출자 자산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일드 파밍을 그 계정으로 일드 파밍을 하게 해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떻든지 거기다 돈 몰아넣고 그거 가지고서 그거네 이제 그걸 누가 쓰는 건데? 그 일드 파밍 하는 사람은 누구야? 빌리는 사람이지. 빌리는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내가 일드 파밍 해가지고 수익률 따가지고 얘한테 준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근데 둘 다 여기다 어떤 거 돈을 예치해야지 된다는 거구나. 이게 생각해보면은 그 크립토 시장에서 신용이 생기는 공간이 그 바이낸스 계좌밖에 없어. CX. 그래서 레버리지 생기는 거 거기 말고는 없어. 그래가지고 약간 엔테나도 약간 CX랑 덱스랑 이 사이에서 약간 히트로 맞돌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 이 CX에 있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제 온체인을 끌고 올까요? 그래서 에테나가 걔네 또 골 때리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받았잖아. 그럼 그걸 이제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어. 그거를 스테이킹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스테이킹을 안 하면 포인트가 5배가 더 싸요. 이런 식으로 또 쪼개놔가지고 이자율이 70%까지 올라갔었어. 스테이블 코인 연 이자율이. 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에테나를 되게 좋게 봤던 거는 그냥 애초에 그 자본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었던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창세 수단을 만들었다는 거.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갈지 뭐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새로운 시도를 해가지고 그냥 외부에서 그냥 유동성을 끌고 왔다. 그냥 이 정도가 그냥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아. 나는 근데 그 아까 크레딧 얘기했던 거 거기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온체인에서 크레딧을 만드는 게 어렵나? 왜냐면은 왜 크레딧을 만드가 어렵냐고 물어보냐면은 크레딧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출 이력이나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인슈런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금만 생기면 되는 문제잖아. 원래 만들 때 내 전력 투구를 안 하잖아. 원래 만들기가 너무 쉽잖아. 계정 만들기가 너무 쉽잖아. 계정 만드는 건 쉽지. DID 영역이나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계정 만들기 쉬운 거는 그건 상관이 없지. 그럼 계정 새로 만들어진 건 신용이 빵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신용 불량자가 되면은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랑 뭐 신용 불량자가 됐을 때 처벌이 된다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페널티로 처벌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조건 과담보여야 되잖아. 다른 계정으로 만들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DID 시스템이 먼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DID가 어떻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계정에 대해서 어떤 간에 이제 뭐 물리적으로 처벌을 하든 뭘 하든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 계정 그냥 그러니까 계정이 만든 게 쉬워서의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계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가 더 크겠네. 그렇지. 그거 어떻게 만들어? 나는 오히려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에 키가 있다고 생각해. 신용.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야? 나 지금 그러니까- 좀 이해하려. 그러니까 진짜 유저 입장에서 사용할 때 그냥 그러니까 내 키가 아닐지언정 어찌됐건 내가 그 계정을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일반 유저 입장에서. 그래서 그 어카운트 앱스트랙션 그냥 계정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그 계정이 활용할 수 있는 곳들만 지정을 해주는 거지. 근데 조금 뭐 기업박스에서 좀 더 발전된 것처럼 좀 더 이제 폭넓게 지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가에 커스토디얼 혹은 내 커스토디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게 어떤가요? 어카운트 앱스트랙션 기반으로 해서 그 계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거 쓸 수 있게 그냥 지정을 해주고 내가 직접 내 리턴학습을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라 그치. 어떤가내 거기에 대한 통제권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출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도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쓰겠다 뭐 이런 거 다 쓰고 받잖아. 그럼 그런 것처럼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을 받아. 그럼 그 사람 그냥 그렇게밖에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거 뭐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계절 지정을 해준다고. 근데 그거는 약간 내가 대출을 받을 건데 이 대출금은 뭐 여기 프로토콜에서밖에 못 써요. 약간 이런 건가? 그런 결로 이제 받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 활용도가 굉장히 제약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나는 근데 그러니까 뭐 메타 아이디 같은 것들 만들면 되지. 사실 KYC나 이런 것들 뭐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 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 그 공인인증서 있잖아. 공인인증서를 사실 로그인하면서 공인인증서 하나로 사실 계정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디지털 아이덴티티 실현이라는 것과 불가능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없는 건 아니고 DID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랑 그리고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건 그럼 페널티를 어떻게 줄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이 깎이면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거 깎이고 뭐 최악으로 이제 물리적 구속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과연 디지털에서의 그 뭔가 처벌이나 그런 게 그만큼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거는 그러니까 사채업사의 역할은 누가 할 거냐고. 그렇지. 근데 돈 받아오는 그 깡패 형님들. 그거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의 경제권역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 역할을 누가 할 거냐고. 네 말. 형님들 뭐 누구 하면 되지. 형님들은 사실은 뭐 이제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면 하는 거고 흥신소라는 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거 뭐 월급을 주니까 하는 거잖아. 뭐 사명감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니까 뭐 근데 그게 돈이 될 만큼이라는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처벌에 대한 의미나 아니면은 필요성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크립토가 가지는 경제권역의 영역, 그러니까 내가 그 크립토로 해야 되는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막히거나 그거 뭐 이자율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이제 사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막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건 되게 1%, 2% 그건 사실 물리적인 걸로 풀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그 크립토의 경제 내 경제 수준 혹은 내가 쓰거나 이런데 크립토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일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고요. 이건 불정신하고 뭐 내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그 LST 덱스 랜딩 하면 이렇게 디파이가 순환되잖아. 근데 LST도 이제 발전 방향을 찾았고 덱스도 이제 덱스는 그냥 유저에게 쓰는 거 계속 미친 듯이 하는데 LST는 이제 LRT도 이렇게 딱딱 하는 거. 근데 랜딩만 뭔가 이제 이 물꼬를 못 틀고 있는 그런 거. 근데 랜딩이 이제 새로운 에라로 가려면 신용대출이 생겨야 되는데. 그치. 뭐 고드핀치나 뭐 메이플이나 뭐 이런 것들 애들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거라는 거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걔네들? 오래된 애들. 아 그러긴 했지. 걔네 KYC 받지 않아? KYC 받으면 이제 크립토 아니야. 뭐 크립토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KYC 해야지만 쓸 수 있는 레이어 2 있는 거 알아? 칸토라고. 칸토? 칸토가 KYC에 쓸 수 있어. 코스모스는 칸토랑 진짜? 똑같은가? 코스모스 말고. 아 새로 생긴 거지? 다른 칸토야? 아, 깜짝. 킹토인가? 킹토인가? 하여튼 그런 뭔가 체인이 있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맞는 거지. 아 근데 그런 체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국가 입장에서 쓰지. 국가 입장에서 그렇지.